한 3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고 퇴임해서 지금은 잘 먹고 잘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퇴직은 2018년에 했죠. 18년. 예. 주로 인사 노무관리 쪽에 일을 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 하면서는 회사를 총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퇴직하게 된 사유는 첫 번째 성과가 안 좋았죠. 두 번째는 뭐 연차도 됐고, 그래서 뭐 성과와 연차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퇴직해야 될 때가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퇴직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있었던 회사가 유통회사인데 오프라인 유통회사입니다. 최근에 온라인 유통회사들이 성장을 하면서 오프라인 회사들이 퇴보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경영의 한계를 느꼈고, 오프라인 유통회사의 한계에 이르자 회사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려워졌고, 또 후배들도 성장해야 하고 해서 퇴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약간의 아쉬움은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회사 내에서 마무리해야 될 내 나름대로 이 과업은 내가 마무리하고 나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들이 잘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움은 있었지만 뭐 때가 돼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임원의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퇴직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자. 오늘 최선을 다하면은 그 속에 내일도 개런티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근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삶의 신조가 저축하는 것보다 오늘 더 열심히 사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제로는 아니지만 또 뭐 잘 준비한 퇴직 준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고등학교 동기들을 제가 몇 번 만났었는데, 요즘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동기들을 안 만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한 친구가 회사에 있을 때 집요하게 저를 찾아왔었어요. 아주 열심히. 그리고 누가 봐도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 같이 열심히 찾아왔던 친구여서 저는 뭐 자연스럽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 친구를 찾았죠. 야, 나 그만뒀다. 그러니까 너는 인도 와서 밥 한 끼 사. 했는데 처음에 밥 한 끼 얻어 먹었죠. 그리고 와서 저희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자기 비즈니스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나 이제 회사를 그만뒀고, 또 그만둔 마당에 내가 뭐 회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엮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은 내가 한번 얘기해 주겠다. 그랬는데, 한 2년 차, 3년 차부터, 연락이 소원해졌고, 최근에는 자기 딸을 시집 보낸다는 얘기를 다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딸내미 시집 보낸다는 일 이제 제가 알았는데 고민입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친구하고는 일 관련된 얘기 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든 뭐 제가 재임했던 회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친구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아마 피드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떠올려보면은 약간 좀 당황스러운 저에게는. 왜냐면은 정말 열심히 만났고 또 대부분 제가 밥도 사고 뭐 이랬던 친구인데 좀 아쉽죠. 그래서 1월달 결혼식에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의 부분은 나와서 보니까 전혀 인간관계는 새로워지더라고요.
회사에 있을 때 인간관계하고 회사에 나왔을 때 만나는 인간관계는 전혀 다르다. 물론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더라. 그래서 저는 관계의 문제가 회사 이후의 삶을 가장 많이 변화를 주더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는 친구들 부류가 만나보면은 우리 나이의 친구들 중에도 아직도 일에 대해서 또는 그 일이 사실은 경제적인 목표의 일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친구는 저와 만나서 저와 관련된 회사들의 어쨌든 연결을 얻고자 집요하게 연락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제가 좀 피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친구는 그냥 분명히 저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제가 벌써 한 4년, 5년 거의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자기 일을 한 번도 얘기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험하는 친구거든요. 보험하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아주 일상적인 자기 루틴이 있는데 4년, 5년을 만났는데도 전혀 얘기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들어봤더니 이 친구는 영업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두 가지 부류가 있구나. 근데 자연히 그 일과 돈을 연결시키는 이 관계는 사실 조금 소원해지고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 관계 없이 편하게 만나는 친구들은 이제 편하게 지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들을 많이 맺고 있죠. 회사에 있을 때도 관련 업체들 대표들 이렇게 여러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모임들은 대부분 없어졌죠. 대부분 안 만나죠. 근데 그 중에 한 서너 명은 지금 어느 친구들과 친하게 지금 만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친구는 요즘 뭐 해? 이렇게 묻는 친구는 사실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요즘 뭐 해? 하는 그 질문 속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는 한두 번 만나보면 내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나보면은 요즘 뭐 해? 라는 질문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던지는 질문인지를 제가 이쪽으로 이해했을 때는 이 친구 다시 안 만나고 싶고, 이쪽으로 이해하면은 늘 만나죠.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어쨌든 저인데 요즘 뭐해? 라는 속에 약간의 경제적인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의미를 내포하고 내는데 묻는 친구는 사실 다시 만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인데. 그리고 요즘 뭐 해? 야, 그래, 우리 좀 재밌게 살아보자. 야, 그래도, 우리가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해봐야지. 형,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친구들은 저 요즘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배우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